내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제가 과감하게 붙박이를 양쪽 벽에다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공간의 고혜림입니다. 오늘 드디어 첫 번째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어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공간을 넓게 쓰는 10가지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공간을 좁게 쓰고 싶으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쾌적하고 넓게 공간을 쓰시는 걸 원하실 텐데요. 10가지 팁을 조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의 장단점을 찾는다. 공간의 장단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옷을 입을 때 옷의 이제 체형의 장단점을 찾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구조의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고 채광이나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공간적으로 복도가 굉장히 길어서 데드 스페이스가 많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현관문을 이제 이렇게 열자마자 공간이 이제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는 기대감, 그리고 그 공간이 펼쳐졌을 때 재밌는 이제 구조감을 보실 수가 있는데, 대신에 이제 데드 스페이스가 그만큼 생기겠죠. 그렇지만 벽을 또 활용해서 그 벽면을 데코를 하거나 벽에 수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항상 공간에는 공존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잘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울과 유리를 활용한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점 중에 한 가지를 채광과 그리고 통풍이라고 생각해요. 채광이 아주 좋은 집 같은 경우에는 집이 조금 좁아도 밝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채광이 조금 부족한 집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밝아 보이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제가 혼자 살았던 집 같은 경우에도 한쪽에만 이제 창이 나 있고 현관에서 들어가자마자 이제 약간 복도 느낌으로 데드 스페이스가 큰 집이었어요. 근데 그 벽면에 이제 붙박이장 전체를 다 거울로 만들어서 반대편에 있는 창의 채광을 반대편에 이제 거울로 반사가 되면서 그 채광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 주게끔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거울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되기 때문에 공간을 2배로 만들어 보이면서 채광을 또 극대화시켜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거울이 제일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유리가 있는 액자,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간을 조금 더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빛이 들지 않는 곳에 빛이 드는 방향으로 거울이나 액자 같은 걸 놓으시면 조금 더 넓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선이 향하는 방향으로 선의 요소를 살린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 저희 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이 좁은데 입구가 조금 좁고 복도 같은 공간이 있고 이런 집들, 사실 10평대의 아파트나 소형이지 아파트들의 그런 구조들이 많아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방이 있고 복도가 있고 그 복도를 따라서 이제 주방과 거실이 있는 그런 이제 집들이 많은데, 그런 이제 구조들은 현관문을 열었을 때의 수직으로 이제 선이 이제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수직 방향으로 가구를 그 방향성을 살려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조금 더 복도가 길어 보이거나 그 공간이 깊어 보이거나 어쨌든 그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벽면에 이제 데코나 마감재를 붙일 때도 이렇게 이제 붙이는 이제 모양들이 있고 정사각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형태의 이제 가로로 긴 형태의 타일을 가로로 이렇게 붙이게 되면 가로 형태의 방향성이 생기겠죠. 똑같은 타일인데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세로로 붙이게 되면 세로 방향의 방향성이 생기게 돼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집을 꾸미실 때 그 방향성의 길이나 가로 길이들을 잘 잡아주시면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간과 공간, 가구와 가구를 연결한다. 이 부분은 인테리어를 새로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은 부분이에요. 집이 조금 좁을 때 굉장히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코너를 알값을 조금 넓게 줘서 라운딩 처리를 하는 부분, 그리고 코너 부분에 수납장을 이게 연결되게 하는 것들, 이게 두 가지 다 벽과 벽이 연결되게 보여서 이게 하나의 면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벽이 예를 들어서 거실 벽이 3m고 기역자로 꺾이는 벽이 2m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벽으로 보이면서 마치 5m의 벽이 있는 것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라운딩 처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구로 연결되게 하시면 됩니다. 수납 공간도 생기면서 벽면도 연결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어요. 벽면을 알값 처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쓰시면 굉장히 집이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수납 가구라고 하면 붙박이장이나 아니면 이제 서랍장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집이 좁으면 좁을수록 수납 공간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수납 가구로만 해결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납 가구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파, 침대 혹은 이제 테이블 이런 것까지 그 틈새 수납을 찾는 건데, 소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단 이제 매트 밑부분을 수납형으로 제작을 하거나 혹은 그런 디자인을 구입을 하시는 것,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에는 서랍형 침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테이블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식당 가면 사이드에서 이렇게 네, 이제 젓가락이랑 숟가락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댁에 그 예전에 식탁을 제작을 해드릴 때 그거를 이제 응용을 해서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수납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식당처럼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서랍들이 좀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편해요. 소파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생활을 하고 손님도 오시고 그런 공간이라서 소파 밑에는 잘 쓰지 않는 수납을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고요. 이를테면 이제 앨범이나 아니면은 자주 보지 않는 서류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납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분 이불이나 베개 커버 이런 것들을 수납하시기에 참 좋아요. 그리고 6번째, 수납은 수납대로 한 공간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이제 여백을 만든다. 근데 보통은 이제 옷방 겸 뭐 드레스룸 같은 거를 만들고 거실이나 이런 걸 좀 넓게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더 많아야 돼요, 내용이. 왜냐면은 드레스룸에 보통은 모든 옷을 다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드레스룸을 이제 제작을 하실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옷을 수납하실 수 있게 바닥부터 천장까지 가능하면 촘촘하게 수납을 하실 수 있게 가구를 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주방에 이제 팬트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공간을 집중적으로 수납을 하시기로 하셨다고 하면 가능하면 최대한 거기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공간 수납을 생각을 하시고 그 수납장을 짜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작은 양이더라도 그게 조금 더 수납이 거기에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7번째는 가능하면 붙박이장을 많이 설치하고 붙박이장의 도어 디자인은 가능하면 가장 심플한 걸로 제작을 한다. 이 부분은 이제 붙박이장이 계획이 있으시거나 인테리어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 5가족이 사는 집인데 더 넓은 집에서 사시다가 조금 더 좁은 집으로 이사를 하시게 된 고객분이 계셨어요. 그분 같은 경우 이제 아이들한테 방을 하나씩씩 내주다 보니까 어쨌든 안방에 옷짐이나 여러 가지 짐들을 다 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과감하게 붙박이를 양쪽 벽에다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 대신에 한쪽 벽은 화이트 톤, 그리고 한쪽 벽은 우드톤으로 이제 했는데, 우드톤은 이제 미닫이 도어로, 왜냐면 미닫이 도어로 이제 하게 되면 열고 닫고 하는 공간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미닫이 문을 해드렸고, 한쪽 벽은 침대 발치를 그쪽에 넣어서 침대랑 같이 연결된 이제 붙박이장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실제로 그 안방에 들어갔을 때는 우드톤의 붙박이장만 붙박이장처럼 느껴지고 화이트 톤의 발치에 있는 붙박이장은 그렇게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붙박이장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생각보다 양쪽 벽에 붙박이장을 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요즘엔 주방에 수납을 워낙에 이제 잘 하셔서 팬트리장도 있고 붙박이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장들을 많이 짜시는데, 거실에도 사실 그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어느 한 공간이 조금 더 넓어서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붙박이 장을 체계적으로 잘 짜시는 것도 드레스룸을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드레스룸을 만들게 되면 그 드레스룸은 드레스룸으로만 활용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드레스룸에 붙박이 장을 2개를 짜 넣으면 거기에 이제 게스트 침실 정도로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붙박이장 설치하는 경우는 주로 이제 네. 거의 자가인 경우 아, 네. 저는 지금 현재 자가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안방에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어요. 왜냐면 1년 살고 사실 붙박이장 설치하기는 조금 아쉽기는 한데 뭐 3년, 4년 이렇게 살 집이라고 생각이 드셨다고 하면 많이 비싸지 않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해결을 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충분히 그 정도의 값어치는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아쉬운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8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지 않는 건데 굉장히 좋은 팁이거든요. 상부장을 활용한다입니다. 상부장을 일단은 벽에다가 설치를 하려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벽에 못을 이렇게 박아야 되는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인 경우에는 이제 모르겠는데 뭐 전세나 월세를 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1, 2년이 아니고 조금 이제 4, 5년 이렇게 사실 계획이 있으시다. 물론 인생이 이제 그런 계획대로 흘러가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벽에 좀 못을 박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뭐 도배를 하거나 그 벽면만 하면 되니까 그 정도는 사실 크게 비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렇게 좀 과감히 시도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바닥에 가구가 붙어 있지 않고 공중에 살짝 떠 있기만 해도 공간이 넓어 보여요. 이 부분은 많이들 자료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TV장이 아니고 TV를 벽에다가 붙이고 벽에다가 선반 같은 거나 아니면은 TV장이 공중에 떠 있어서 벽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굳이 이제 바닥에 놓지 않고 걔를 벽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는 것만으로도 훨씬 공간이 시원해 보이고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소파 위쪽에도 사실 수납장을 다실 수가 있고요. 이 식탁 위쪽에도 수납장을 다실 수가 있고 침대 위에도 수납 공간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꼭 바닥에다가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벽을 활용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만 있으셔도 조금 더 넓은 집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선택과 집중. 공간이 넓지가 않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침실이면 침실, 소파가 있고 TV가 있는 그런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그리고 책장이 있고 뭐 테이블도 있어서 가족끼리 책도 보고 이럴 수 있는 이제 서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그런 공간으로 구분지어서 공간을 좀 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2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공간이 너무 비좁고 동선이 나오지 않아서 공간이 훨씬 더 답답해지거든요. 보통 안방에 침대를 놓고 침실로 쓰시는데 만약에 거기 화장실을 포기하실 수 있거나 화장실이 1개다라고 하시면 제일 작은 방을 그냥 침대를 딱 놓고 침대 위에다가 뭐 상부장 같은 걸 놓고 침대만 겨우 하나만 들어가도 되는 방을 침실로 쓰셔도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안방 공간을 넓은 이제 가족 서재룸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실은 거실대로 쓰실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거실에 소파를 포기하고 큰 테이블과 책장을 놓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뭔가 하나의 용도로 집중해서 어느 정도의 여백을 두고 꾸미시는 게 집을 훨씬 더 넓어 보이게 꾸미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째, 어쩌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나머지 9가지 팁을 드린 걸 수도 있어요. 10번째는 사실 저도 엄청 잘하는 건 아닌데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기, 그리고 물건을 쉽게 사지 않기. 저는 이제 물건을 쉽게 사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이게 이제 갑자기 충동적으로 뭔가를 샀을 때 그 물건을 잘 쓰지 않게 되면 저는 이제 그 물건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누군가는 이게 꼭 필요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괜히 쓰지도 않는 물건을 사서 이렇게 공간 한 구석에 이렇게 있는 게 저는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물건을 과감히 버리고 좀 아까운 물건이 있으면 요즘에 이제 당근이나 그런 이제 중고로 판매할 수 있는 이제 이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이제 판매를 좀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팔기 조금 애매한 것들은 기부를 하시거나 이런 것도 좀 좋지 않나. 그리고 물건을 구입하실 때는 집에 똑같은 게 있지 않은가 아니면은 내가 정말 이게 필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쓰는 물건은 과감히 버리자. 이상 이제 10가지 팁이었는데요. 혹시 뭐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은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이제 계속 콘텐츠를 만드실 텐데 네. 어떤 종류의 아니면 구독자님들께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신지. 저는 사실 공간적인 부분 혹은 아니면 가구를 뭐 어떤 부분을 추천을 하거나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거나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이나 요즘 유행하는 뭔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본인만의 원하는 이제 공간을 만드시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본적인 접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유튜브로 시작했으니까 보시는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것도 만들어 가고 싶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던데 구독과 좋아요, 네, 알람 설정 요거까지 부탁드릴게요. 네.